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식물을 잘 키우려면, 아니면 제라늄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식물을 초보자입니다. 잘 못 키웁니다. 키울 줄을 모릅니다. 또 식물만 사다 놓으면 다 죽습니다. 뭐 똥손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은 식물이나 제라늄이나 잘 키우려고 그러면 일단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식물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식물하고 친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라늄이든 관열식물이든 난이든 간에 일단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식물을 잘 키우려면, 특정한 식물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제라늄 잘 키우고 싶다. 그래서 제라늄에 대한 온산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온산지를 알게 되면 환경도 알게 되고 재배 환경도 알게 되고 또 그 특성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환경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대충 고향만 봐도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격도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는 행동을 보고. 자, 그러면은 그걸 전제로 해서 꽃을 키우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제라늄을 갖다 키우고 싶은다. 그러면 제라늄에 대한 온산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온산지의 환경이 우리 집 환경하고 거의 비슷해 나왔느냐 일단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관열식물, 예를 들어 고무나무를 내가 키우는데 고무나무는 열대에서 자랍니다. 고무나무는 고온다습을 좋아하는데 열대지방의 환경이, 제라늄을 갖다가 예를 들어 키운다, 고무나무 키운데다, 그러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제라늄은 고온다습을 싫어합니다. 제라늄은 온산지가 남아공에 있는 약간 비가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습한 데에다 놔두면 다 물러집니다. 왜? 제라늄 같은 경우는 물 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제라늄 키우는 데다 관열식물을 놔두면 잘 안 자랍니다. 왜? 물을 또 잘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늦고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자, 그랬듯이 식물을 잘 키우려면은 일단 온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온산지를 알게 되면 환경도 알게 되고 또 그 특성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라늄을 키우고 싶으면 우리가 그 제라늄 맞게 환경을 맞춰주면 됩니다. 일단 그걸 전제하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아마 식물들이 보면 이름이 다 있을 겁니다. 이름이. 예를 들어 제라늄도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그럼 이름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식물마다. 그러면은 사람도 이름에 따라 성격이 틀리듯이 제라늄도 이름에 따라 성격이 조금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성격에 맞춰 가지고 키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니갈개 제라늄을 키웠다. 그러면은 니갈개 제라늄은 일반 제라늄하고 또 성격이 틀립니다. 자, 왜 틀리냐? 자, 이것은 엔젤라이스 핑크라는 제라늄입니다. 자, 이건 한 3, 4년 키운 건데, 이거하고 이렇게 일반 조날개 제라늄하고 이렇게 조날개 제라늄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습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또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대로 물을 말려도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웃자라거나 또 꽃이 안 필 수도 있습니다. 꽃이 너무 안 피고 또 잎이 무성이면 꽃이 안 필 수가 있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종류가 틀리듯이 이 식물들도 종류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이름에 따라서.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성을 좀 알아야 되고, 또 식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물입니다. 물. 자, 식물은 물이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밥입니다. 밥을 예를 들어 사람은 삼시세끼 한 끼를 먹지만 하루에 3끼를 먹지만은 식물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2끼 먹은 것도 있고 1끼 먹은 것도 있고 아니면 3일에 1끼 먹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밥 주는 시기,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은 매일 배고프면 말을 하지만은 식물은 말을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 물을 말랐을 때 어떤 걸 보냐면은 일단 화분이 밑을 봅니다. 화분 겉흙이 말랐을 때는 물을 준다는 신호입니다. 자, 화분이 일단 겉흙이 마르면 무조건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흠뻑 줘도 되고, 또 제라늄처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식물은 물을 조금씩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 물을 흠뻑 줘도 됩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니갈 종류는. 반대로 일반 조날개 제라늄 이런 제라늄들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왜? 잘못은 물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웃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반대로 또 관열식물들은 또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러듯이 물 주는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식물의 온산지에서 알아야 되고 또 식물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가, 이건 싫어하는 식물인가. 그래서 처음에 식물을 키울 때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온산지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제라늄 온산지, 고무나무 온산지, 후쿠샤 온산지. 그 온산지에 보고 그 특징에 맞게 키우시면 됩니다. 자, 그걸 전제하에서 이제 키우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 식물이 잘 자라려면은 일단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 자, 뿌리를 어떻게 튼튼해야 되냐?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튼튼하면 비료를 줘도 다 물 속에 있는 비료도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부실하거나 뿌리가 약하면은 조금만 충격이 됐어도 금방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를 어떻게 튼튼히 해야 하나? 자, 우리가 사람은 이 산소로 호흡을 하고, 뿌리도 마찬가지로 산소를 호흡을 합니다. 자, 뿌리가 건강하려면 통기성이 좋아야 됩니다. 보습력도 있고 통기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통기성이 좋은 흙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 바람도 잘 들어가고 산소도 잘 들어가고 물 빠짐도 좋고, 그런 흙이 뿌리가 잘 내리고 뿌리가 튼튼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일을 안 씁니다. 왜? 먹는 걸 많이 주기 때문에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발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비료, 액비를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일을 할 수 있게 조그만 알맹이 비료, 아니면 멀티코트나 이런 걸 주고 고행비료를 주면 지가 뿌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막 물비료를 갖다 이렇게 계속 주면은 뿌리가 일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뿌리가 약해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아빠가 계속 돈을 주면 애들이 일을 안 합니다. 아빠 돈 어떻게 뺏어 먹을까 그 생각으로. 자, 그래서 사람도 그렇지만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다 과하게 키우면은 이 일을 안 하고 또 뿌리가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죽는 게 식물들이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 약간 좀 방치하듯이, 아니면은 비료물 너무 주지 말고 기본적인 비료, 예를 들어 뭐 멀티코트나 이런 고행비료 같은 경우는 다 비타민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조금 올리면 서서히 녹으면서 비료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이 방법만 알면은 식물을 다 키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똥순이라서 식물을 못 키워요. 그러면은 좀 공부 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키워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는 내가 하면 됩니다. 판검사나 뭐 의사는 내가 공부를 하면 됩니다. 판검사나 이렇게 공부만 잘하고 그러면 다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식물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공부를 해도 내가 키워보지 않으면 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장하는 사람들, 식물 키우는 사람들 다 제각기 다 틀립니다. 왜? 우리 집 환경에 따라 틀리고, 또 우리 집 키우는 방법에 따라 틀리고, 우리 집 위치에 따라 틀리고, 우리 집 온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그걸 스스로 터득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키우기 나는 힘들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한번 키워보는 겁니다. 자, 키워보고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판매하는 데서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냐? 요즘에는 뭐 전화를 잘 안 통화가 안 돼. 문자로 물어보면 됩니다. 문자로 사진 찍어서 딱 보내주면은 그 판매하는 사람이 의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다시 답변을 해줄 거고, 이유를. 의식이 없는 사람 같은 답변 안 해주면 그 집에서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잘 키우려면 무조건 다 키워봐야 됩니다. 키워보고 궁금하면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또 가장 전문가라는 게 뭐냐면 판매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판매하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못 해주면은 그 집에서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은 일단 내가 한번 키워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우다가 잘 모르면은 판매하는 데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꽃을 너무 좋은 걸 사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화원이나 이런 데서 너무 좋고 화려한 걸 사오면은 그건 거의 99%가 대부분 양액 재배를 한 겁니다. 양액. 요즘에는 농장에서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다. 꽃 키우는 약재,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료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료만 주면 꽃도 자동으로 크게 되고 꽃도 이렇게 크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 양재동이나 하원에서 그 예쁜 걸 피운 걸 사와 가지고 집에 오면은 잘 안 되는 이유가 비료물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집에 와서 그 비료를 못 주니까 꽃이 자꾸 시들거나 떨어지거나 또 망가지는 겁니다. 누렇게 뜨는 것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원에서 꽃을 살 때 너무 막 크고 풍성한 걸 사면 집에 오면 잘 안 될 수가 있다. 왜? 너무 과하고 막 양액으로 키우고 비료물로 주다 키운 것을 갖다가 비료물을 못 먹으면 누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원에 샀을 때 약간 좀 허접한 걸 사와서 집에 와서 키우면 다시 좋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건 잘 망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농장에서 키울 때 대부분 비료물로 키우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바로 분갈이 하지 말고,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있다가 비료물이 싹 빠져나간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분갈이하면은 뿌리가 약한 데다가 분갈이하면서 상처가 나거나 탕으면은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해서 죽는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 일단 키워보라. 그리고 키우다가 모르면은 판매하는 데서 일단 물어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식물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건가, 제라늄 어떻게 잘 키울 건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